네, 안녕하세요. 1월 25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어제 오후 독산동의 한 빌라에 발코니가 붕괴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이 대피하고 여기 옆에 있는 상키식 도로가 전면 폐쇄가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여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붕괴의 위험처럼 지금 기울어져 있죠. 발코니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과 지금 이 빌라, 이게 떨어져 내려오면 이 빌라까지 피해 가기 때문에 이 빌라에 계신 분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시간은 지금 오후 5시 34분에 최초 신고가 됐습니다. 구로소방서에 쿵 소리가 2번 들리더니 베란다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해서 신고가 됐고요. 요 신고가 금천구청에 접수된 것이 5시 39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청은 일단 재난 문자를 보냈고요. 상키식도로 전면 통제에 대해서 안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빌라와 인근 빌라 14세대 33명이 좀 대피를 했고요. 금천구는 임시 대피소를 스타즈 호텔로 마련을 했습니다. 스타즈 호텔에 28명, 그리고 친인척집에 3명, 그리고 미기가 한 명 해서 이렇게 좀 인적 피해는 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건물은 1991년에 건축이 됐고요. 지하 1층, 지상 2층,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입니다. 제가 좀 영상을 좀 찍어왔는데 영상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건물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빌라 이름을 좀 가리긴 했는데요. 지금 전봇대 옆에 부분이 있고, 지금 사방에 지금 소방서 관계자와 구청 관계자들이 좀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고요. 상키식 도로를 지금 전면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은 일단 오늘 어제 구조 기술사가 와서 지금 이 구조물에 대한 평가를 좀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철거가 필요하다. 이 베란다에 대해서는 철거가 필요하고,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어제는 너무 밤이 늦어서 오늘의 발코니 관련해서 철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천구 주민들이 건물이 붕괴된 거구나 하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일부, 베란다가 좀 무너져 내린 상황인 걸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래도 기술사가 와서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발코니의 상부는 철근이 보이지 않고, 발코니 하부에 철근이 꺾여 있거나 구부러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금천구청은 브리핑을 했고요. 발코니를 철거해야 된다, 철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야간이라 위험해서 25일, 그러니까 오늘 아침 10시경부터 장비를 투입해서 철거 작업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거는 어제 저녁에 한 8시 반 정도에 현장에서 금천구청이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여기 지금 상키식 도로가 지금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지나가고, 여기가 정심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남문 교회가 있는데요. 지금 사고 현장이 요즘입니다. 요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지금 하나 아파트 구간까지가 그 건물 붕괴의 위험성에 따라서 전면 통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좀 우회해서 독산동길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코로나 소식입니다. 특별 방역 대책이 발효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 18일부터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1월 1일부터의 수치입니다. 1월 1일부터 점점 4,000명대에서 3,000명대, 원래 7,000명까지 갔다가 특별 방역 조치가 발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좀 줄어드는데 25일 밤 9시에 7,437명입니다. 그래서 어제 통계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았지만 약 8,000명이 넘어설 것을 보고 역대 최고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전국의 오미크론 검출률이 50.3%로 해서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재확산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우리나라 좀 발현될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이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일일 확진자가 몇만 명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오미크론에 대한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다가오는 좀 설 때문에 더 이런 것이 확산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금천구에도 좀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10명 아래로 10명대를 유지했었습니다. 1월 9일에는 19명으로 내려온 다음에 계속 10명대 유지하다가 점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1월 20일에는 43명이 나왔고요. 24일에는 2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추세에 발맞춰서 금천구도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요. 중앙대책안전본부는 일단은 설까지는 방역 대책,
강화하진 않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확산세는 빠른데 여기에 대한 중증 환자는 많이 적은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제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천구에 공무원 성추행이 발생한 건 다 아시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 관련해서 금천구청이 금천구청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그 결과가 점호 공개로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천구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률은 53.1%입니다. 여기서 여자가 426명, 남자가 315명이 좀 응답을 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응답자의 22.6%가 성희롱, 성폭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다라고 응답합니다. 간접 같은 경우는 보거나 들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의 비율은 여성이 59.9%, 남성이 46.7%입니다. 직접 경험한 비율은 여성이 34.3%, 그리고 남성은 11.7%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일단은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금천구청 안에서도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세세하게 좀 나오면 특히 1년째 피해 경험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피해는 7.2%, 그리고 간접 경험은 32%라고 했습니다. 사실 간접 경험 같은 경우는 보거나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직접 경험이 7.2%나 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1년의 수치고요. 이거는 개청 이후 1995년 금천구청이 개청한 이후에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직접 경험이 24.7%입니다. 그리고 간접 경험, 내가 보고 들은 것은 53.3%라서 상당히 많은, 이거 사실 95년부터이기 때문에 많은 수치가 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여성과 남성으로 좀 돌아보면 여성은 59.9%, 그리고 남성은 46.7% 간접 경험, 그리고 직접 경험은 34.3% 여성, 남성은 17.7% 해서 남자나 여자는 사실 성추행, 성희롱 가운데에서 좀 벗어나기 어려웠다라는 부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추행과 성희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접 경험에서는 일단은 외모에 대해서 성적 비유와 평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마음의 그런 상처를 많이 받는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술을 따를 때 옆에 앉도록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음담패설 그리고 성적 농담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고요. 또 가장 큰 것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음이 있고 그 앞에는 뭐냐면 간접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들은 적은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른다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외하고서는 가장 큰 것은 외모에 대해서 성적 비유나 평가의 부분에서 간접 경험도 많았고 직접 경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술자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는 것을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옆에 앉은 것을 뭐 여자가 아니면 남자가 옆에 앉아야지 여자가 옆에 앉아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성희롱, 성폭력, 직간접 경험 시기가 언제냐 부분에 있을 때는 간접 경험은 1년 미만이 59.2%인데 이건 이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도 29.5%라는 것이 좀 많이 좀 큰 수치가 있고요. 그리고 5년 이상이 제일 많습니다. 직접 경험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이 26.2%고요. 그리고 지금 간접 경험은 9.5%에서 일단은 1년 미만 처음에 왔을 때 문화적 충격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어떤 처음과 5년 이상에서 많은 이런 성폭력,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성희롱과 성폭력을 좀 하는가, 가해자가 누구냐 했을 때는 일단은 상급자가 제일 많았고요. 직접 경험도 82%였고요. 그리고 상급자가 간접 경험도 66.4%입니다. 동료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술자리나 아니면은 언어 성폭력, 언어 성추행을 동료나 상급자가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사실 업무 관련 내부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은 수치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고도 14.7%나 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면 이런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럼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라는 부분에서
간접 경험을 하신, 간접 경험하신 분들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가 75.9%, 직접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경험 같은 건 더 높습니다. 84.7%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넘어갔는가 부분에서는 가장 크게는 뭐냐, 문제를 제기해도 이게 바뀔 것 같지 않다,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었습니다. 이거는 직접 경험자는 이거에 대해서 60.5%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간접 경험자 같은 거는 이게 보고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소문으로 들은 거라 잘 몰라서, 아니면은 나중에 알게 돼서, 아니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냥 넘어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접 경험자가 53.4% 가장 높죠.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자로 봤을 때는 일단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66.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금천구청이나 아니면 조직 내에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큰 문제라고 생각지 않아서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그리고 인사 및 인사고과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돼서가 25.2%입니다. 그리고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도 24.5%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결되지 않고,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이런 소문과 평판의 두려움, 이런 것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성희롱, 성추행 문제 당했을 때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사실 이런 금천구청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이 상당히 일상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계속 그런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인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여타의 직종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의 필요사항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런 성추행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방에서 일단 가장 먼저는 조직의 강력한 의지, 조직이라 하면 아마 사장 또는 아니면 금천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겠죠.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가장 높은 수치고요. 그리고 기관장의 간부의 관심 강화, 이것이 5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성희롱, 성폭력 상담센터, 그리고 성희롱 폭력 관련 교육 강화, 이런 부분들보다 사실 1번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기관장입니다. 기관장, 그리고 조직의 강력한 의지. 사실 이 조직의 강력한 의지는 기관장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공무원분들도 기관장과 구청장, 이런 사장, 이런 대표자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금천구가 앞으로 좀 금천구청뿐만 아니라 금천구 관내에 있는 여러 직장의 성폭력, 성추행 예방에 대한 방안을 좀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또 하나 소식입니다. 이제 지방의원은 새마을 금고 또는 신형협동조합, 아니면 각종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임직원은 안 됩니다. 그리고 소속에 있는 위원회도 안 됩니다. 물론 자문위원회는까지만 가능한데 그 외에 어떤 위원회나 이런 거 할 수가 없는데요. 구 출연기관, 그리고 구가 위탁한 기관, 그리고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도 마찬가지로 지방위원들은 임직원이나 소속위원회를 하면 안 됩니다. 구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금천문화재단, 금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금천 일자리 주식회사, 이런 것들이 출연 기관이 되고요.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죠. 50% 센터, 그리고 금천 마을공동지원센터, 사회경제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다 위탁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기관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마을공동체 같은 건 모든 공모사업들은 대부분 보조금이 지급되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약 50개 단체들이 이런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이런 단체들도 지방위원들이 어떤 임직원을 한다거나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방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구의 의장 또는 서울시의 의장은 1년에 한 번 이런 지방위원회 겸직 신고 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위반했다, 겸직위원을 위반했다 하면 구 의장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고, 그 해당 의원은 여기에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강제 조항은 없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치적인 그러한 부담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방의원을 지금 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지만 꿈꾸시거나 현재 지방의원 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사퇴하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거 지난 1월 19일 서울시청 근처입니다. 지금 프레스센터 앞인데요. 서울시장 바로 세우기 서울시민 직접 행동이 1월 19일 눈이 오는 가운데 서울시청을 주변에서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20여 명이 좀 참여를 했고요. 방역 지침에 따라서 70m의 간격으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요거는 기자회견에서 진행을 하고 각자 흩어져서 70m 간격을 만들어서 좀 교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10월 14일 서울시청이 사단법인 마을과 육창복 지난 이사장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창복 이사장과 사단법인 마을은 서울시가 명예훼손했다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1월 12일 소송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해서 일단 예산으로 부딪혔던 부분들이 지금 계속 소송과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도 보도자료로 서로 지금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거 귀추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금천과 마을신문이 새해를 맞아서 선택 2022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구청장 입후보 예정자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봉수 금천구청장 입후보 예정자는 일단은 지난 4년 유성훈 청장의 4년을 진전 없는 4년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공직사회가 일하는 풍토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강하게 좀 비판했고요. 앞으로는 강력한 추진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부덕 금천구청의 입후보자 예정자 둘 다 국민의힘이죠. 예정자 같은 경우도 지난 4년을 멈춰선 금천구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부 청렴도가 추락을 했고 공무원 성추행 등 발생해서 이런 창피함은 국민의 몫이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의 인터뷰는 내용은 라디오금천 유튜브나 팟빵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마시면 금천인을 통해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요. 또 민주당 구청장 후보 예정자 같은 경우는 설이 지나서 인터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 관련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 항상 문제가 되죠. 설 연휴 동안 학교 운동장 그리고 구경 및 민간시설이 주차장이 개방이 됩니다. 기간은 토요일부터입니다.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인데요. 각 시설마다 개방 시간과 장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되기 전에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 9곳 352면 그리고 공용시설 14곳 856면 그리고 교회 및 기업체, 민간시설 11곳 619면 해서 총 1827면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 소식란에서 주차장 위치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친인척분들이나 오실 때 이쪽으로 안내를 할 것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금천구가 따뜻한 설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시행을 하는데요. 특별기간은 1월 28일 금요일부터 2월 3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개 분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책을 세웠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구건소 앞에 선별진료소,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필승 아파트의 임시 선별진료소는 설날까지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운영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이상하다 싶으시면 바로 검사를 맡으시고 친인척분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생활치료센터하고 재택치료도 항상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료상황실 그리고 문 여는 약국도 운영하니까 몸이 아프신 거 이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 120 아니면 금천구 상황실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천구가 무장애 태극기 3대 명소가 개통됐다고 밝혔는데요. 요거는 지금 시흥이동 벽상아파트 뒤쪽에 잣나무 숲에 있는 무장애 태극기입니다. 이것이 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일단 빨간 표지는 지금 2019년에 완성이 된 겁니다. 지금 이쪽이 벽상 5단지 501동 쪽입니다. 그리고 저쪽 위에가 아이고 제가 사라졌네요. 저쪽 위쪽이 호합사 쪽이죠. 그래서 여기 원래 있던 곳에서 벽산 5단지 501동에서 시흥 계곡이죠. 계곡 이쪽까지 연결됐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독산동 쪽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독산 배드민턴장인데요. 중천 체육공원 독산
전장 요 주변에 1.2km 구간의 데크길을 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산책하실 때 좀 데크길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까지 자동차, 휠체어가 갈 수 있거나 유모차가 갈 수 있도록 주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주고 다른 곳 이동하더라도 이렇게 휠체어나 유모차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설을 맞아서 따뜻한 운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마을경과 독산일동 본점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쌀 110kg, 90호, 900kg을 기탁을 했습니다. 독산일동 주민센터에 기탁을 했고요. 독산일동 주민센터는 일단은 한파와 경제적으로 곤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안영식 이사장은 주민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새마을금고가 성장하고 있다. 주민들께 신속히 다가갈 수 있는 금고로서 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라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금천과 마을신문이 함께 만듭니다. 저는 진행의 이성호였고요. 기술에는 신선수, 김호경 PD가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